오늘 여러분들과 한민족 다문화와 세계 시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한민족 이산의 역사와 다문화 현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조선 왕조가 갖고 있었던 그 쇄국의 역사 속에서 은둔의 왕국이라고 알려져서 그 왕조의 지배력이 약화됐을 때 또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을 겪었을 때 백성들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 아래서 북간도 서간도로 많이들 이주했습니다. 조선에서 토지를 빼앗긴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아서 만주 쪽으로 떠밀려 갔던 겁니다. 더욱 본격적인 비자발적인 강제 이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제는 군인으로 또 여러 가지 전쟁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동원된 본토에 그 모자라는 노동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대규모의 징용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징병까지 하게 되죠. 최대 인원은 거의 700만까지도 얘기할 정도니까 일제 침략과 아울러서 조선 땅에서는 더 이상 투쟁을 할 수 없게 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만주와 중국 본토와 그리고 다양한 국가로 특히 러시아나 연해주 지역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에 한민족 구성원의 약 5분의 1 이상이 해외에 체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해방이 된 조국으로 돌아오려고 무수하게 애를 썼고 또 상당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조국이 분단됐고 그리고 또 전쟁에 휘말리게 됐고 그리고 냉전으로 중국, 소련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냉전으로 이렇게 다른 국가, 다른 그 진영에 편입되면서 서로 오가지 못하게 된 채로 초국가적인 한민족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재외동포 규모가 740만 명 보통 얘기를 하죠. 제한 외국인도 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건 그 대한민국 남한만을 이제 본 건데요. 200만 명, 220만 명 이상 됐죠. 조금 더 늘었을 겁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은 다 한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한민족이다. 혹은 한민족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관념적 도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민족 혹은 국민 그 사이에 그 경계에 어느 한쪽 완벽하게 민족과 국민 양쪽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약 1000만 명 정도의 경계인과 소수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한민족은 복합적인 국민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초월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우리가 초국가적인 민족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그러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복합적인 민족 정체성을 이제 인정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족과 국민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이게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막 같이 섞어 쓰는데 민족과 국민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비슷하긴 합니다. 이것은 둘 다 인류학적으로 얘기해서는 상상의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 속해 있다고 그 집단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우리 그 집단은 다 비슷한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소속감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 민족이라는 것은 주로 그 언어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혈연적인 좀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혈연적인 문화 공동체적인 특징이 더 있습니다. 국민이라고 그러는 개념은 영토적이고 주권적이고 제도적인 정치 공동체로서의 의미.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되는 그런 자격, 법적으로 규정되는 소속감,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그것이
어떤 개념을 혼용하고 있는 것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꼭 한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민들 한 민족이 아니죠. 다민족 국가죠. 그건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다 다민족 국가죠.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라고 해서 또 꼭 한 나라의 국민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만큼 그 초국가적인 민족으로서 전 지구상에 퍼져서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자기 본토 사람들의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해외 혹은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고 있죠. 사실 민족주의의 기원은 시빅 내셔널리즘, 즉 시민국가주의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 후발 산업 국가였던 그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지배, 주류 민족 집단의 그 지배를 혹은 주류 집단의 정체성을 국가주의하고 결부시키면서 그것을 더욱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주장을 해서 오히려 다른 민족적인 그런 그 민족 국가하고의 그 충돌을 야기하기도 했던 겁니다. 저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유신 시대에 만들어진 국민교육 현장,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은 남한이죠. 평양에서 나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평양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까지 나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정합니다. 이때 조국은 아무리 우리 민족이 만든 또 다른 국가를 하더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혹은 대한민국이 바로 민족의 정통성 지킨 그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이제 바로 이 국가에 충성을 다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뀐 국기에 대한 맹세는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가치관과 이상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충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유롭고 정의로운이라고 그러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우애라고 그러는 프랑스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서로 형제처럼 지내자라고 그러는 그런 시빅 내셔널리즘의 이상에 가까운 그런 식의 국기에 대한 맹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노 내셔널리즘에서 시빅 내셔널리즘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 단일 민족 국가 이상에서부터 다민족 국가 현실을 반영한 그런 국기에 대한 맹세로 바뀐 거죠. 자,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 다문화 현실인데요. 이 다문화 현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연상하는 것은 다민족을 보통 연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다문화는 한민족 다문화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약 반수가 한민족 출신입니다. 조선족이 압도적인 다수고요. 외국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체류 이주민의 다수가 한민족입니다. 탈분단 상황이 본격화될수록 그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한민족 다문화의 그 현실의 폭은 더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한민족 이주민에 대한 차별 현실입니다. 해외 동포 이주민 입국 제도를 보면 출신 국가별로 자격 기준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이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는 중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 차별받고 조선족이라는 의식 속에서 살았는데 대한민국에 오는 동안 자기는 중국인으로 규정받고 중국인으로 차별받는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 우리의 국가와 민족 개념이 아주 국가주의 철저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민족주의를 민족이라는 말을 갖다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혼용하고 있을 때
많은 그 갈등, 차별이 또한 발생했던 거죠. 같은 민족이면 우리는 보통 민족 집단이라는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서 갖고 있는 나름의 평등의식이 있었는데 조선족의 등장으로 갑자기 핏줄 개념이 좀 약해집니다. 민족이긴 하지만 국적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고 다르게 처우해도 되는 거죠. 그때 갑자기 국적이라는 게 중요해져요. 말은 하는데 우리하고 같은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월급도 조금 줘도 되고 일은 좀 더 시켜도 되고 혹은 어느 시기쯤 되면 들어오거나 이 사람이 이 사회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규정을 바꿔도 되고. 제1동포 중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영사관 가서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언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이제는 언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민족으로서 완전한 어떤 그 자격을 갖췄는가 하는 그 평가 기준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야속한 차별 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그 우리말의 정상성의 범주가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는 탈북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좁은 그 문화적인 민족 범주, 언어적인 민족 범주, 혹은 정치적인 그 국민 민족 범주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주류 집단의 편의에 따라서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속하게 하고 여기까지는 속하지 않게 하고 사할인 동포는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 자격을 주고 조선족 동포는 들어오면은 외국인 취급을 하고 탈북민들은 들어오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주고 탈북민하고 결혼한 조선족 남편은 대한민국 사람이 못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그냥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경계인들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민족 귀환 이주민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차별적인 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이들은 주변인이고 경계인이고 위험한 사람을 보통 경계들 합니다. 이 주관적인 차별 체감도 이것이 한국으로 들어온 남한 사회에 들어온 다문화 이주민 집단 중에서 한민족 이주민들이 제일 강했기 때문에 저는 한민족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것을 우리 사회가 좀 더 확실히 인식하고 민족이라고 그러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를 본국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주변이라고 거주국이라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그것을 위계적이고 배타적인 이분법으로 나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예 나눠져 있었을 때는 그리워하고 만나야 될 사람 통일을 그리워하듯이 혹은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했다가 실제로 초국가적인 국경을 넘는 이주가 벌어지고 그리고 만나게 되고 함께 살게 되면서 오히려 더 편견과 차별이 강화되는 한민족 집단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한민족 다문화와 세계 시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자, 경계를 가로지르는 초국가적인 이동이 보편화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었던 민족이라는 개념, 국가 혹은 국민이라고 그러는 개념, 그리고 어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뭐 시민, 주민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주민이라고 그러는 개념, 시민이라고 그러는 개념이 보편적인 인권 의식을 얘기할 때 더 많이 활용되는 개념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는 뭐 제국주의를 시작해서 국민국가의 시대로 끝났다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제국주의, 그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했던 민족 국가 성립, 독립을 이상으로 삼았던 그 투쟁의 역사, 그리고 국민국가를 세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민국가
두 개의 국민국가를 세운 분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한민족 이국가 시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본다면 외세에 의해서건 혹은 우리 스스로 만든 정치 단위가 설정한 경계에 의해서건 국경에 의해서건 불절된 삶 혹은 그 단절된 삶을 강요당해 왔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제 21세기에 본격적인 글로벌 교류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미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 계급이나 혹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를 정말 또 세계적인 글로벌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야만 한다라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글로벌 이주의 글로벌 교류가 벌어지고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 시민, 사회, 국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세계가 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인류적 차원의 위기,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제 더 인류적인 정체성이 필요할 때, 우리 민족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강요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체득하게 된 그러한 귀중한 글로벌 경험인지 잘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산으로 해서 우리가 겪었던 아픔도 자산이고 우리가 이룩한 성취도 자산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인류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생태적인 위기, 글로벌 위기, 그리고 인류 사회가 겪고 있는 무수한 교류와 접촉과 공존의 도전적 과제에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 우리 한민족 문화 공동체가 앞장설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